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이 주 초반에 조금 올려놓는다 싶더니 맞아요. ASML 실적 쇼크. 그러니까요. 여기 바로 또 속절없이 내려갑니다. 물론 낙폭을 지금 코스피의 경우에는 많이 줄여내긴 했는데요. 네. 참 얇았다는 생각이 들죠? 그쵸. 뉴욕 증시 잘 갈 때는 뜨뜻미지근하다가 못 갈 때는 그대로 또 따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그러니까요. 우리 증시 참 아직까지는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갈 때는 혼자 가고 못 네. 갈 때는 손을 꾹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정말. 너무 못됐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요. 오늘은 대부분 다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을 봤을 때 2차 전지 종목들 내에서도 그 훈풍이 이어지진 않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호재성 이슈를 들고 오면서 이 종목 홀로 좀 빨간불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전반으로도 이러한 훈풍이 좀 나타나기를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 그나마 또 희망이 되는 구세주가 되는 건 역시 또 제약바이오입니다. 여기서는 신고가가 계속 맞아요.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급등 종목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에서 또 다른 팬데믹에 대한 위험을 경고했죠. 거기다가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인기 때문에 네. 제약주의 인기를 정말 꺾이질 않고요. 급등 종목들 상당수가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02325-8200번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 고민 해결 좀 도와달라라는 사인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열려있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02325-8200번 혹은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좀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유튜브 좀 보겠습니다. 네. 보니까요, 돌돌님이 오랜만에 와주신 반갑습니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호걸님도 미리 인사 주셨고요. 쇼따람쥐님부터 오늘은 청기백 기록이네요. 어제부터 색감에 상당히 또 예민하신 것 같아요. 월청님께서는 이게 지금 윤재 거 입고 있는 옷 색깔이 멀리서 언뜻 보면 검은색같이 보이기도 하네요. 그래요. 지금 초록색을 정확히 사실은 입고 있는 거죠? 초록색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흑백 패션 얘기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워낙 또 희저지를 입다 보니까 더 그렇게 좀 대비가 되는 모양이에요. 확실히 요즘에 그 프로그램의 인기가 대단한 모양이죠. 흑백 요리사요. 그렇죠. 자, 그리고 주미김님, 초록색, 윤기수님, 안녕하세요. 두 분의 거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하마님, KTCS? 이건 무슨 종목이죠? 처음 보는 종목인데요. KTCS. KT, 그래요. KT요? 3,300원에 10%. 그리고 김명진님과 아스날 최고님, 누리님도 지아님까지도 인사 많이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리얼님께서 일찍 와주셨는데, 윤재 뒤에 유령? 뭐가 있는 거죠? 뭐가 좀 떴습니까? 무서운 소리를. 사실 제가 정말 귀신 같은 거 무서워하거든요. 무서워하세요? 정말 무서워요. 귀신 때려잡으실 것 같은데. 제가 사람은 별로 안 무서워하는데, 네. 그래서 혼자 공포영화 이거 절대 못 보고, 어릴 때 혼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동생 데리고 가고 이랬어요. 그 정도로 귀신 참 무서워하는데, 네. 이런 무서운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3009님, 애근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스널 최고님께서 네. KTCS에 관련된 이야기 또 덧붙여 주셨고요. 좋습니다. 룰루랄라님, 두 분의 거님, 안녕하세요. 폭풍주시님, 창호의 거님, 윤재 거님, 안녕하세요. 아임리얼님께서는 오페라의 유령을 말씀해 오페라의 유령? 예, 어제 공연 보러 가셨습니까? 맞아요. 제가 어제 7시 방송을 네. 안 했습니다. 그래요. 오페라를 보러 갔어요. 이 위에 보니까 네. 소단께님께서도 오페라 얘기를 하셨군요. 그래서 유령 얘기 하셨습니까? 네네네. 이런 거면 사실 뭐 무서울 게 없죠. 네. 자, 그리고 폭풍주식님, 미라네커님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이번 주에는 레이팅쇼에서 없으시죠. 미라네커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한이님, 한화손보, 정낙연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창호 아나운서 네. 덕분에 오스코텍 수입 보고 있어요. 추천해 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추천은 제가 안 했죠, 당연히. 그런데 유창호 아나운서 덕분에 네. 수익받다고 하는데요. 추천해 주신 거 아니에요? 저와 함께하는 랭킹쇼라든지 아니면 네. 미스터 진단 시간 통해서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받아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성곡 가뿐님 오셨는데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시군요. 있다고 뭐 믿는 건 아닌데 그냥 괜히 무섭습니다. 무섭게 생긴 얼굴들이 떠오르면은 뭐 잠이 잘 안 와요. 그런 게 좀 있어요. 저는 네. 귀신은 있다고 생각하고 귀신은 무서운데요. 네. 귀신 영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귀신 이야기.
저는 직접 징그러운 장면만 안 나오면 재밌게 봐요. 그 징그러운 장면을 내가 연기한다고 생각하고 보면 재밌어져요. 그래요? 저거 분장할 때 참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으로 보면 그게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래요? 야, 이렇게 또 미세하게 또 안 맞는 결이 또 발견이 됩니다. 정말 신기하죠? 얘기하면 할수록 미세하게 자꾸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안 맞는 얘기 빨리 뒤로 하고 오늘 레키쇼 주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부터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16일인데요. 오늘은 세계 식량의 날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식량 이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말이죠. 어제만 해도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고 그렇죠.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마니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또 조류 인플루엔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좀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식량의 날 기념으로 오늘 주제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주제 한번 띄워주시죠. 자, 오늘의 주제 뭔가요? 네. 식량 안보 지수라는 게 있군요. 맞습니다. 식량 안보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순으로 한번 뽑아봤는데 네. 1위부터 이제 쭉 나열을 해서 봤을 때 제가 무작위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이 좀 어느 한 대륙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좀 뽑아봤어요. 그래요. 그럼 네. 일단 오늘 이 나라들은 윤재거 픽이고 네. 이 순서는 그 자료에 맞춰주시면 기반해서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민국 과연 순위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고요. 프랑스나 핀란드 왠지 유럽 쪽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잠시만요. 중국도 식량 그런 곡물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나올 테니 아무래도 거기도 높을 수도 땅의 있을 것 같고요. 규모가 크니까요. 네. 이거 좀 헷갈려집니다. 네. 이 식량 안보 지수라는 거, 이거 여러 가지 감안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네. 식량 안보 지수를 감안을 할 때 실제로 그 대륙의 사이즈에서 실제로 어떻게 많이 좀 뭐라고 하나요? 생산이 되는가 이런 네. 부분들도 그렇고요. 소비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을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참고를 해주시면서 뽑아주시면 좋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식량의 어떤 부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식량 공급 능력, 게다가 맞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품질, 안전까지 정말 다양하게 사람들이 식량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네. 공급을 잘 받을 수 있느냐 이런 항목들을 평가한 지수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의 투표를 기다려보면서 저희는 또 첫 번째 종목 진단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처음 보내주셨던 분. 이거 오늘 랭키쇼 시작하자마자 네. 언급이 몇 번 됐었던 바로 그 종목이네요. KTCS. 그렇습니다. 자, 배고픈 하마님의 종목인데요. KTCS로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 먼저 체크해보죠. 3,300원이고요. 비중은 10% 갖고 계십니다. 움직임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종목은 걱정보다는 지금 위로 올라갈 여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자 보시면 움직임이 상당히 경쾌했습니다. 물론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 종목이 한 번씩 올라가줄 때 급등하는 양상들이 가끔 그쵸. 나오거든요. 자,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바닥을 찍고 나서 올려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KTCS 3,105원인데요. 자, 과연 이 종목 앞으로의 움직임 기대해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심해 봐야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KTCS 갖고 계시네요. 이 종목 기대해 봐도 좋을까요? 이제 최근에 거래가 좀 활발했습니다. 주가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뭐 움직일 수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너무 이제 소형주면서 실적을 못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상반기에 적자가 전환됐고, 아직 하반기에도 특별하게 기대가 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시세를 보고 내가 거래를 하기 때문에 늘 초보자들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 주식을 하니까, 손해보는 거죠. 물론 이익을 볼 수도 있죠. 그럼 이익을 보려면 내 눈이 실력이 쌓아놔야 되죠. 내 눈이 정말 정확한 눈이어야 되죠. 돈 버는 눈. 근데 난 그동안 돈을 못 벌었다면 내 눈으로는 실패하는 거죠. 이게 당연한 세상 이치입니다. 자, 그런데
가격을 내가 급등하고 움직여서 바닥에 있다가 움직여서 보니까 왜 움직였는지 보고 그것도 초기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다 하는 단계에서 그때 사서 물리면 본전할 수 있을까요? 전망이 어때요? 처음부터 전망 보고 산 게 아니잖아요. 뭐 그냥 시세가 움직이니까 그냥 보고 좀 내려왔네 사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늘 10년을 해도 돈을 잃게 되는 거죠. 보시면 KTCS가 뭐 한지를 알고 있어야죠. CS니까 고객센터인 거죠. KT 고객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택센터라고 124 번호 왔네요. 그 다음에 관련된 KT 이커머스 사업을 합니다. 이커머스 사업을 하는데요. 그쵸. 우리가 뭐 TV 보다가 이게 빨간 버튼 눌러세요 뭐 해서 누르면 어떤 장면으로 가다 아니면 어떤 상품으로 가잖아요. 그 이커머스 요 시장에서 이제 한데 이게 제대로 못하니까 적자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KT가 과연 이미지로 이커머스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미지를 딱 보면 KT 이미지가 한국통신은 과거에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할 거 생각하고 또 이제 만약에 이제 현대차와 협업을 한다. 9월 달에 이제 현대차가 이제 KT의 최대 주주가 됐어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였다가 일대 주주였다가 이제 현대차가 2대 주주인 거다. 왜 현대차가 사서 그동안 안 팔아 계속 주식을 보유했으니까 국민연금이 판 거예요. 국민연금이 왜 팔았을까요? 그럼 국민연금 판 주식을 내가 산 거예요. 국민연금 앞으로 돈이 많이 지급되니까 현금 확보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확보해가지고 나가 지급금에 대한 있으니까 확보해서 채권을 투자해서 안전한 투자해서 돈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베이비 부모가 은퇴하는 본격적으로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자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현금성 자산, 유동성 자산 확보해야 되겠지. 1년 안에 나갈 자산은 그만큼 계속해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도 팔고 부동산도 팔고 계속해서 국제 글로벌 전체 점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호주 펀드도 마찬가지고요. 장기 펀드들도 이제는 이제 퇴직보험 이런 것부터 퇴직연금 펀드 이런 것도 계속 현금성 자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정말 특별한 주식 아니고는 매물 압박을 계속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상태고 지금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많이 실렸잖아요. 실렸다가 또 윗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죠. 거래가 실리면 거래가 실렸으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특별하게 지금은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거래가 실리고 재차 떠서 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건 새로운 호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AI로 컨택센터부터 이제 고객센터를 AI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인력을 자르고 하면 돼. 그 초기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오히려 수익을 못 내는 거죠. 그러면 나중엔 기대가 될 수 있다더라 다른 데도 다 하는데요. 굳이 이걸로 수익이 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과거 이렇게 위에 5,900원까지 작년에 엄청 갔다가 내려온 상태니까 매물이 척척이 쌓인 거예요. 이 정도 거래량으로선 이걸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3,000대 사서 5,900원 돌파를 못한다면 굳이 투자할 필요 없는 거죠, 매매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항상 막 두세 배 이상 갈 수 있는 주식을 바닥에서 사서 기다리는 거죠, 몇 년을. 그래서 두세 배 먹고 나오고. 그럼 돈이 복리로 투자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 시도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반등 시에 그냥 3,450원 정도 되네요. 산신 가격이 조금 이상인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3,300원을 돌파가 쉽지 않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돌파하면 천천히 파시고 돌파를 못하면 그 근처 갔을 때 가서 팔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면 항상 개인 투자자가 산 가격이 손절가예요. 사지 말아야 될 가격입니다. 그래서 3,300원이 목표가입니다. 목표가고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을 붕괴하면 안 되니까 보시면 3,000원이죠. 3,000원 종가를 붕괴하면 다음날 바로 올라오지 않으면 손절하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KTCS 살펴드렸습니다. 3,000원 라인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 종목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살펴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살펴보고 오는 동안에 태일 신당님께서 주식이 매일 빠지는 가장 문제는 뭘까요? 진짜 궁금해요. 유앵커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도 진짜 궁금해요. 이게 미치겠습니다. 정말. 사실 네. 시장이 막 좋아지고 달아올라야 진행자들도 맞아요. 정말 재밌어서 네. 방송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또 맨날 안 좋은 얘기하면 또 분위기 그러니까요. 같이 쳐져가니까요. 게다가 또 정말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만 신나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공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진짜 우리 시장도 다른 시장들처럼 한 번이라도 신고가 좀 찍어주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내려오면 또 괜찮을 텐데 말이죠. 그래도 저는 그래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라는 게 정말 긴 안목으로 보자면 네. 항상 안 좋기만 한 적은 없어요. 한 번쯤 꼭 좋기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안 좋은 만큼, 미리 안 좋았던 만큼 오히려 시간이 조금 지나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 증시 막 흔들릴 때 우리만 강하게 올라가는 일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이러한 얘기도 계속해서 저희가 전달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리고 언제는 좋은 날이 뜰 것이다. 해 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도 그만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이게요. 네. 돌아보면 또 어느새 생각보다 조금씩 잘 올라오고 모르겠다. 있었어. 네. 그리고 생각보다 그리 나쁘지 않을 때도 있었어. 라는 생각을 맞아요. 돌아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새 보세요. 몇 년 동안 사실 코로나 이후로 많이 내려오다가 지금은 사실 저점 찍고 조금이라도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몇 달 지나다 보면 또 내년에 지금을 돌아보게 되면 그래 그때 조금만 잘 버텼으면 잘 대응했으면 지금 수익을 오히려 많이 봤을 텐데 이렇게 나중에 회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조금만 잘 견뎌보시고 현명하게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현명한 선배님이십니다. 후배는 늘 일희일비하거든요. 네. 아우 진짜 짜증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서당깨님 네. 윤재한테 핫초코를 제가 사주려고 했는데 어젠가요? 미리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사줬습니다. 제가 핫초코를 혼자 냠냠냠 먹으면서 방송을 했거든요. 핫초코 그 방송을 했는데 다들 댓글창에 창호 형이 사준 거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혼자 되게 고백을 잘 했어요. 혼자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환희님 금투세 얘기 이것도 참 항상 좀 찜찜하군요. 그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죠. 네, 단비여자님 네. 이것이 K증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K증시 이야기 참 제발 좀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연말로 갈수록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미래는 나의 것 님의 종목입니다. 타이밍도 좋네요. 일단 종목도 좋아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네. 45,500원에 10%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출범한 한화그룹의 중간 지주사인데 첫날 급등을 하고 나서 네. 음봉을 쫙 빼고 나서 이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평단가가 45,500원대 그리고 오늘은 6%대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도 방산 종목들 내에서 요새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 건지 48,000원대 지금 현재 구간의 수익권이신데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발음도 참 어려운 종목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잘 사신 것 같은데 단기로 사신 것 같고요. 먼저 목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58,000 목표가 드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이제 60분 보고 짧게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42,0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43,000원으로 드리겠습니다. 43,000원 손절가 목표가 58,000원 수익 중이기 때문에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유를 했다가 이 53,900원 고점인데 이 고점을 돌파를 할 걸로 보입니다. 돌파하게 되면 한 10% 정도 58,000원 정도 되죠. 그 정도부터 비중을 좀 축소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이제 주식을 사게 되면 기업 내용을 보고 사면 물려도 비중이 100% 아니라면 30% 이하라면 추가 매수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비중을 지금 10% 사시는데 아마 올라와서 이 주식이 3만 원 때 이제 4만 원대 와서 아마 50% 올라온 상태에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사셨기 때문에 조금 매매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수익 중이니까 잘하는 거지만 매수 시점은 4만 5천 원이죠. 4만 5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45,000원 정도다. 그러면 아마 돌파해서 사셨네요. 그래서 10월 10일 날 고점을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괜찮은데 비중이 좀 아쉽다. 그렇게 보고요. 물론 소형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런 장에서도 이렇게 잘 가는 이유는 상장해서 53,000 상장해서 3만까지 이제 물량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갈 때는 기술적 지표를 대응하면 가장 좋거든요. 신규 등록주는 초기엔 들어가지 말고 락 물량대 나오기 때문에 상장해서 그래서 급락을 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봉 차트를 볼 수 있으면 여기서 돌아서구나. 그러면 여기서 쌍바닥 그리고 돌아서네. 그러면 한번 좀 비중을 10% 샀다가 그 다음에 수렴하잖아요. 주가는 수렴과 확산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수렴과 확산을 반복하면서 추세 하락할 때 있고 추세 상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렴과 확산을 추세 상승할 때 가는지 추세 하락할 때 가는지 이 추세도 분석하고 다 해야 돼. 그래서 주식을 잘하려면 공부를 끝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뭐 평생 전문가를 그만둘 때까지 공부합니다. 전문가들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이제 아니죠. 100% 될 때까지도 공부하는 거죠. 주식은 100%가 없으니까 100% 맞춘다는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사실은. 그래도 공부를 끝없이 하면 실패율 높이고 공부를. 그러면 이렇게 금방 얘기했듯이 분봉을 켜놓고 난 이 종목 괜찮네. 왜 괜찮는지 이미 파악해야 되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은 어디서 9월 달에 상장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주식에서 떨어져 나왔죠. 이게 뭐 이제 보안이라든지 방산 솔루션 관련된 거 떨어져 나왔고요. 앞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가 잘 나가면 관련된 수주는 뭐 캡티브 마켓이니까 계속 나와서 뭐 CCTV 보안 관련 거 다 하니까 앞으로 하나의 방산 관련된 것은 떨어져 나온 회사라서 관련된 보안이나 관련된 솔루션 이쪽에서 해서 좋죠. 그죠? 그러면 AI 사업도 앞으로 있고 계속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과거에 22년도 좀 봄에 우주 시대가 올 것 같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주 산업에 1등 수혜주는 실패 없는 1등주는 뭘까? 그러면 제가 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랬거든요. 방산은 뭐 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니까 장기 투자는 쉽지 않지만 우주 산업이 산업이 개화됐을 때도 1등주는 결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갈 거다. 그래서 우주 이름도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사서 있으면 좋고, 저도, 장기 투자를 주식 선물로 번쯤만 지금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장기 투자 이 종목을 안 한 게, 그러면 이제는 우주시대 1등주를 저는 놓쳤습니다. 이걸로 3,3도 사놔가지고 10배, 뭐 몇십 배 보고 30배 보고 해야 되는데, 놓쳤는데요. 정말 아쉽지만, 이렇게 잘 가잖아요, 지금도. 실적도 가장 좋고, 저도 이렇게 갈 거라고는 여기서 잘 못 갈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갔어요. 그만큼 주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를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시가총액이 지금 2조 4천억이면 생각보다 아직 뭐 실제 구체에 나와야 돼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손절가만 잘 지키고 목표가를 천천히 가시고 10%면 신규 등록은 정확한 가치 평가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손절을 했다가 다시 나중에 사더라도 손절가 좀 지켜주셔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본전이 나의 손절가다 이렇게 하시고 목표가 58,000 들여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가치 평가하는 게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사인이 나왔습니다. 종목 잘 사셨다라는 칭찬으로 먼저 출발을 하셨고요. 목표가 58,000원, 손절가로는 본전으로 생각하시거나 42,000원대 손절가로 좀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예요? 김금별님. 같이 올려주셨네요. 하나 인더스트리 바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37,000원, 네. 15%. 그리고 태일실다님, 오늘은 멋지신 갓종목님 안 오시네요. 목소리 힘이 있어 좋아요. 한화 야구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정도 종목은 나오시면
항상 그 야구 얘기를 하시니까. 야구를 아예 몰라서 네, 제가. 저도 그래요. 아, 그래요? 사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태일 신당님도 그 얘기 해주고 계시네요. 네, 자, 강성님, 랭킹쇼에 아는 좀 잘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종목 진단보다도 요거 한 번씩 챙겨 가봐야죠. 어떤 거요? 랭킹쇼 주제 말이죠. 아. 오늘 주제 이겁니다. 네. 세계 식량의 날이거든요. 세계 식량 안보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를 이 5개 국가 중에서 랭킹을 네.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과 핀란드, 프랑스, 일본, 중국까지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꼴등 누군지. 무작위로 일단 뽑았습니다, 나라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꼴등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요? 주식시장도 거의 대한민국이 꼴등. 여기 5개 국가 중에서도 꼴등. 그런데 여러분, 네. 전체 꼴등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증시는 거의 전체 꼴등 같은 느낌이긴 네. 하지만 이건 전체 꼴등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네. 데이터를 알려드리자면 지난 8년, 이게 2022년 가장 최근 자료긴 한데요. 네. 지난 8년 동안에는 이 지수 자체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몇 년 동안에 갑자기 급격하게 좀 지수가 꺾였대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정부가 2027년까지 식량 자급률을 55%대까지 높이겠다라고 오. 발언을 한 것도 이 지수랑 좀 관련이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민국의 순위, 실제 전체 순위는 네. 39위로 밝혀졌는데 이 5개 국가 중에서는 가장 좀 낮았습니다. 자, 그러면 4위는 또 어떤 국가일까요? 4위를 맞춰가시는 동안에 네. 저희는 또 종목 진단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자, 볼까요?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요. 유튜브 사이즈업님의 종목인데요. 비만약 관련 종목일까요? 아닙니다. 비만약 사이즈를 나오시겠죠. 현대모비스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매수 가격 보니까요. 24만 4천 원입니다. 10% 비중이시고요. 추가 매수를 못했어요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죠? 6.7% 양복을 꽉 채워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탄력이 붙어가는 모습인데요. 24만 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가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구간인데요. 현대모비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매수를 더 해봐도 괜찮은 구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현대모비스입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떤 대응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현대 자동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작년 말하고 좀 올랐다가 특히 올해 6월 상반기 잠깐 여기는 1월 달에 올랐죠. 그다음에 기아는 작년 말부터 올랐다 잘 못 가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계속 올해 1월 달에 잠깐 올랐다가 3월 달까지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수혜로 그다음에 계속 빠져가지고 주식이 보면 움직임이 한 번 올라가면 쭉 빠졌다가 또 올라갔다 또 빠졌다가 지금 오르죠. 그래서 따라잡으면 이거 늘 안 되더라고요. 단기는 그만큼 그래서 항상 이제 24만 4천에 사서 여기 사서 있었으니까 그러면 아마 여기 사신 것 같아요. 그럼 올해 6월달 사서 지금 한 4개월 됐으니까 추가 매수는 내가 눈으로 보고 사는 게 아니고 많이 빠졌을 때 그나마 폭락했을 때 24만 샀으니까 20만 사면 평균 단가 20만 낮출 수 있잖아요. 그럼 비중을 10% 사서 10% 더 사면 되죠. 그러면 평균 단가를 어느 정도 가면 내가 손실을 리스크를 많이 커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월봉의 중심선입니다. 그래서 월봉의 중심선이니까 여기 중심선을 이렇게 보면 박스권의 중심선이니까 여기에서 내가 평균 단가를 만들면 되겠다. 그럼 24만 4천 원이니까 위에서 샀잖아요. 이렇게 24만 4천 원. 그러면 24만 4천 원이니까 그러면 20만 원 정도 오면 24만 4천 원 사고 한 20만 원 오면 그때 그냥 사면 돼요. 그런데 추가 매수를 지금 시세가 뜨는 걸 보고 사면 또 단기 월봉의 목표가 왔거든요. 그럼 24만 4천이니까 내가 산 게 20% 빠졌어요. 내가 마이너스 20% 빠져 있는데 여기서 8월 5일도 급락하고 그러면 사실은 추가 매수 현금이 있어도 추가 매수를 안 합니다. 대다수 초보자들은. 왜냐하면 대다수가 초보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도 안 사는 거예요.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안 사고 그다음에 겁나는 거죠. 두려워서. 두렵고 겁나고 불안하고 그래서
비관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 안 되는구나. 그래서 던지든지 아니면 물타지를 않아요. 그러면 세상이 100년 전 지금이나 투자 심리는 같아요. 돈에 대한. 항상 폭락했을 때 내가 여유 자금이 있으면 아니면 물 타고 싶으면 사시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불안 심리라든지 두려움 이런 거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차트 공부뿐 각종 공부를 하는 거죠. 투자 심리 공부.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등록금 내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지금 전체 자동차도 이걸 돌파하는 가는 모멘텀은 현재는 없습니다. 자동차도 전체 경기에 따르기 때문에 물론 현대모비스가 전기 자동차가 이제 좀 나가고 있고 내년 1분기에는 또 EV4도 나오니까 그에 대한 수혜가 되니까 추가 상승할 수 있어요. 그 모멘텀 현재 올라가고 있거든요. 분석에서 잠깐.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갖고 있다가 23만 8천 가면 단기 투자자라면 거기서 매도 생각을 해서 본전 이상에서 나오시고 뭐 손절은 안 해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본전 이상에서 팔고 나오시고 장기 투자는 괜찮습니다. 내년까지 보면 내년까지는 뭐 한 28만 원 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살펴드렸습니다. 길게 봐도 괜찮을 만한 종목일 것 같네요. 네. 28만 원대 라인도 말씀을 또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현대모비스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 분위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수페타시스 진단이 또 올라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태일 진단님께서는 수익을 내셔서 아이스크림을 사주시고 싶다고 하시길래 네. 응원합니다. 제가 멘트를 남겼더니 우리나라 주식 50개가 하루 만에 상한가 나오는 날 사주신다고. 이야, 그런 날 볼 수 있을까요? 상한가 50개 터지면 시황 중계하기 참 어렵겠어요. 특징주를 뭘로 잡아야 될까 고민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테리슬님께서 와 그냥 이 윤재코 불러준 것도 아니고 네. 너무 귀엽다고. 와 그래요. 지금 귀여운 척 하신 거죠? 귀엽다고. 아니 너무 귀여워하는 테일신당님의 모습을 네. 제가 표현해 본 겁니다. 자 그리고 김현리님 들어오셨고. 그렇습니다. 아임리얼님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에듀를 하나 에듀. 사줄게요. 이거 혹시 신규 매수 관점인가요? 리얼님께서는 정말 매번 애드리브가 끊이질 않네요. 네.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올까요? 자, 폭풍주신님 너무 즐거워요. 그럼요. 좋죠. 금별님 상한가 50개 너무 좋죠. 상한가 50개뿐만이 아니라 그냥 종목 전부 다 오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수 폭등해하고 막 맞아요. 위쪽으로 막 시황 특징주 뽑는 게 문제입니까? 일단 그렇죠. 갑시다. 네. 막 흥분이 제가 막 올라와서 네. 약간 좀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갑자기 막 신나네요. 자, 다음 종목 진단 가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데스님의 종목으로 한번 네. 가볼게요. 피롭틱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오. 할게요. 19,540원에 비중도 좀 실려 있습니다. 20% 들고 계신데요. 피롭틱스 오늘 주가 보면은 1.73% 오르고 있고 오늘 분봉 차트 상으로 봤을 때도 시가부터 일단 오르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13,000원대부터 지금 10,000원 단위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점을 딛고 그래도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합니다. 피롭틱스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에 내년에 전체적으로 생산이 되는데 요리기판은 장비는 뭐 그 전에 이제 들어가서 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봄에 요리기판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요리기판 생산은 뭐 이제 1등 SKC인데 SKC도 사전 고점 20만 8천원, 20만 찍고 내려 아직은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점 뚫지 못했고요. 그래서 올라간 게 이제 요리기판으로 또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최근 들어 올라왔다 지금은 나고 있지만 실적은 뭐 이번 분기도 뭐 동박도 적자고 대다수 안 줄 걸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 실적 나온 것도 봐야 되지만 그러면 내년 하반기 정도 매출 인식이 본격화될 걸로 보여서 그러면 장비 회사는 그 전에 이제 들어가서 있잖아요. 그래서 싱구레이션 장비뿐만 아니라 필로옵틱스가 이제 장비 쪽에서 괜찮은 회사인데 그런데 장비는 매출 등락이 보면 컨센서 이렇게 보시면 과거에 OLED 장비뿐만 아니라 2차전 장비도 하고 다 이제 그러면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어떤 시설을 만들면 대다수 장비들은 뭐
이제 태양광에 들어간 장비나 OLED, LED에 LCD나 LED에 들어간 장비나 2차 전지에 들어간 장비나 반도체에 들어간 장비나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서 기술력에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저 보시면 업황이 좋을 때 그러면 업황이 좋기 전에 장비가 계속 들어가죠. 업황이 정점 전에 장비 들어가고 업황 전점 그다음부터 업황 정점 조기 전에는 장비가 이제는 잘 안 들어가 적게 들어가죠. 그러면 계속 빠져서 적자까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반도체가 좋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좋을 때 장비가 막 들어갈 때는 이익이 나는 거죠. 3천억에서. 그리고 다시 2차 전지 관련된 장비는 OLED 관련된 장비는 이미 안 되는 것이고 업황 자체도. 그래서 장비 별로 안 들어가고 이쪽은 오히려 적자고 2차 전지에 들어가서 적자 나도 2차 전지도 지금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연기시키고 있죠. 공장을 잘 안 짓고 있고 연기시키고 그러니까 상반기에 적자가 적자가 아니라 많이 줄었어요. 필옵티스 같으면 45억으로 줄었죠. 영업이익이. 그전에 연간 22년도 180억 같은 작년에 100억. 그럼 올해 이렇게 57% 줄고 매출도 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리기판 관련된 아직 이제 어떤 장비인지 구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싱구레이션 장비 나오면 어느 정도 그 기대감이 다 있어요. 그러면 기대감이 올라가서 이제는 실제로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을 본격화될 때는 내년 하반기는 장비가 더 들어갈지 그때 판단해야 되겠죠. 그 전에 들어가면 올해 내년 상반기 때 해서 장비가 입고돼서 전체적으로 하면 매출 인식은 내년 상반기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는 이 정도 가면 많이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는데 이미 목표가는 왔는데요. 그러면 기판가 너무 일찍 온 거죠. 기술 반등에서 그 과거처럼 이렇게 관련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소페타스처럼 유리기판주도 그렇게 갈 거다고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건 아직도 멀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돼서 발주를 줄지 말지도 아직 크게 이제 확정된 것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확정됐지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장이 큰지는 좀 봐야 되죠. 비용이 많이 비싸다면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정도로 그럼 반도체 업황 자체도 내년에는 나빠질 거로 보여서 그러면 돌파를 이걸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나옵니다. 25,000원 일단은. 그래서 다시 만약에 위로 못 가게 되면 물론 이제 3만 이상 돌파를 한다면 주식은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목가가 내려오면 이제 다시 여기서 빼지면 마지막 매도다 그렇게 보고 실적 나오기 전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반등 시에 거래는 많은 건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가기가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그래서 25,000원까지만 목표가 드리겠습니다. 매물대 전에요. 그래서 25,000원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걸로 드리고요.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손절 22평선 21,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필옵틱스 살펴봤습니다.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반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목표가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가 23,550원이고 윗꼬리도 거의 안 달려있는 종목인데 목표가는 2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물대가 이 구간에 많다고 하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 네. 21,000원 손절가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좀 볼까요? 폭풍주식님, KTCS 갑니다. 그래서 지금 슬쩍 다시 봤거든요. 진짜로 갑작스럽게 확 매수세 붙었다가 약간 내려왔지만 그래도 기세가 좋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사두는데 가네요. 폭풍주식님 일단 축하드리고 네. 이 긍정적인 분위기, 이 기세를 받아서 다른 분들도 같이 다 올라갔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네, 하데스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김엘리님 님께서 우리 미라니코 찾는 분들이 많이 저희도 그립습니다. 아무래도 시간대가 조금 이번 주만 변경이 있었다는 그렇죠. 점. 자, 그러면 종목을 하나 좀 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유튜브 울릉도 타코야키님의 종목이거든요. 오늘 딱 적절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아주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네. 그렇죠. 랩 지노믹스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0원에서 5,000원대까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죠. 그런데 급등 이후에 올랐던 걸 거의 다 뱉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오늘 또 오랜만에 급등이 나오거든요. 좋기는 한데 윗꼬리가 달려서 이게 잠깐 이러다 마는 건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조만간은 랩지노믹스의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잠깐 반등에 그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판단 내리실까요? 네, 마음 관련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다 구성돼서 완비가 돼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재료는 이미 이쪽에서 거의 반영이 됐고요. 주식에 이렇게 많이 과거에 2020년 9,000원대 이렇게 갔다가 10배 갔다가 빠져서 여기 보시면 항상 고점 근처가 있죠. 그러면 고점 근처에 가서 지금 저 고점 계속 낮아졌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요 정확한 고점을 돌파를 못했죠. 추세선을 잠깐 찍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많이 실렸잖아요. 그래서 이미 요 거래가 실린 의미에서 거래가 윗꼬리 많이 달아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는 여기지만 추세적으로 위로 치고 이번에 이거 치고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돌파를 못하면 힘이 빠지기 때문에 잘 못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쉽지는 않을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3,900원에 사셨어요. 투자자분은 테마주를 하시면 안 되는 투자자분이죠. 만약에 여기 사서 수익이 났다가 3,500원 갔다 못 팔고 나왔어도 마찬가지고요. 테마주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것은 바이오주기 때문에 회사 내용을 모르더라도 바이오주란 건 알기만 알면 그냥 추세 차트 갖다 놓고 보고 매수 시점에 그냥 사고 매도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팔아야만 내가 내려왔을 때 이 주식의 내용을 막 분석해가지고 보니까 엄청 앞으로 성장할 회사야. 그래서 이렇게 딱 사게 되면 판판이 물립니다. 이미 그걸 이용해서 팔고 나오는데 거래 보세요. 거래가 이렇게 많이 실렸다는 것은 주가가 2,000원짜리가 순식간에 100% 이상 갔다가 내려오면서 거래가 실렸다는 것은 이 정도는 내려오지 3,600원 정도는 내려오지 않아야만 22평선 잘 유지하고 있으면 이 주식은 매집일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빠졌잖아요. 그 얘기는 이 여기서 팔면서 올라간 거죠. 팔면서 세력들이 있다면 팔면서 올라가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정확히 보시면 3,715원까지 갔다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은 이미 돈 버는 1급 투자자의 설거지하러 가는 거죠. 잔치집에 가서 제대로 된 밥을 얻어먹으려면 그냥 남들이 다 들어갈 때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거래가 실렸잖아요. 거래가 실렸으면 이게 잔치인지 잔치가 시작된지 아닌지도 모르면 아예 하지 말고 저 집에 사람이 복잡거리면 이게 잔치인지 아닌지 대갓집인지 초갓집인지도 알고 잘 사는 집은 가면 잔치하고 디저트도 주고서 그거 먹고 나와도 됩니다. 근데 바이오주로는 기본 내용이 모멘텀 잘 사는 집이 아니에요. 가난한 집이에요. 그럼 가난한 집은 빨리 가서 남들이 몰려서 갈 때 그냥 같이 막 따라가서 헐레벌떡 밥을 먹고 남들이 촉이 한 10% 안 빠져나갈 때 같이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난 천천히 이제 배 떠들이고 있으면 그다음에 후식 안 줘요. 후식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면 결국은 나는 설거지까지 해주고 나옵니다. 내 돈 보태주고 나옵니다. 이게 대다수의 투자자들 이게 테마주의 성향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용이 있으니까 괜찮은데도 그래도 그러면 지금 괜찮으니까 내 본전 때문에 계속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 본전 쉽게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3,700원이 보면 20일 목표가였죠. 그럼 지금도 이제 그 이상 돌파가 중요한데요. 그러면 지금 60분 봉을 보니까 지금 급등해서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이거 죽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이번에는 깨지면 손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3,300원 종가 기준 손절가 드리고요. 다시 있다가 치고 가야 됩니다. 치고 가야만 치고 가면 다시 고점 돌파 시도는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손절가 명심하시고 목표가는 일단은 3,000
6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거 돌파하면 좀 더 지켜보시고요. 네. 자, 랩지노믹스 살펴드렸습니다. 매수 가격이 3,900원인데 거기까지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3,600원 정도까지 일단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3,300원 정도 손절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랩지노믹스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병훈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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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랭킹 주제 한번 보고 갈까요? 좋습니다. 네, 5위는 저희 대한민국이었고 아쉽게도 세계 식량 안보 지수에서 지금 하위권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위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4위를 맞춰주시면 될 텐데 4위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저는 알고 있잖아요. 아, 이거 봤어요? 조금 전에 방금 봤어요, 방금. 방금 보셨어요. 그럼 4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네. 어느 나라일까요? 아유, 옆 나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이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74.2점으로 2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식량 안보 지수에서 아무래도 그 공급 차원에서 중국이 좀 압도적일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품질 안전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 보니까 25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까지 알아봤는데요. 남아있는 세 국가, 프랑스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핀란드도 있고, 네. 자, 이 중에서 과연 1위는 누가 될지 여러분 투표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또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2부에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종목 네. 어디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미김님의 종목이고요. 나노엔텍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평단가가 3,800원이고 지금 확실한 수익권에 우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매수를 10% 하셨고 더 가져가도 될지 질문을 주셨는데 진짜 대단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평단가도 너무 안정적이고요. 오늘 고점이 5,000원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아니, 주가 탄력을 훅훅 받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 종목이 좀 바이오 쪽으로도 좀 묶이는 것 같고 또 이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료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은 건지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 나노엔텍입니다. 시원하게 수익권이신데 이 종목 얼마까지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나노엔텍은, 예전에 이제 움직일 때 보면은 뭐 코로나 진단과 관련해가지고도 많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요번 6월 달에 잠깐 좀 뭐 반등이 나온 적이 있죠. 급반등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또 줄기세포 자동 개수기라는 거를 FDA에서 허가를 획득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세를 또 반납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별다른 뉴스들이 없이 주가가 이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어제도 별다른 뉴스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보면은 또 이제 식량과 관련해 가지고 이 회사 종목이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측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식량 선박을 공격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전 세계 또 식량난이 오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면서 식량 관련 주식들이 뛰었는데 그때 또 덩달아서 상한가를 간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이 종목을 움직이는 동인 자체가 순전히 테마성이다. 그리고 이 종목의 어떤 그 숫자가 과연 나중에 어떻게 찍힐지에 대해 가지고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예상을 할 만한 근거 자체가 없죠. 그렇다면 이 종목이 과연 주가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들고 가기에는 너무너무 불확실성이 큰 종목이다. 또 특히나 이제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또 하락하게 되면은 이런 데 보시면은 8월 달에도 한번 올라가는 듯 하다가 엄청나게 또 크게 하락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건 참 좋지만
올라갈 때마다 수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마지노선은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마지노선은 뭐 지금 보면 5일선하고의 이격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5일선이 쭉 올라올 겁니다. 5일선이 올라오는 동안에 주가가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5일선 정도 마지노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5일선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금방 5일선을 깨지는 않을 겁니다. 마지노선은 5일선. 지금은 이제 4천 뭐 한 50원 정도에 있는데 올라오게 될 테니까 5일선 깨지면 빠져나온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반등이 나온다면은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매도를 좀 하시고, 오늘의 고가를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5,500원까지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은 여기서는 전량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5일선과 5,500원 사이에서 매매를 할 수 있대 올라갈 때마다 비중 줄이고 5일선 마지노선으로 하시자. 기술적인 어떤 대응으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고점을 시원하게 보여줬던 나노엔텍입니다. 하지만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뚫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신 만큼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은 정리하는 관점 살펴주셨으니까요.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얼님께서 여러 이야기를 전해주셨는데, 제가 그 연애 안보 지수가 1입니까? 네. 그만큼 정말 안전하다라는 의미. 네. 이렇게 안전하다는 의미가 기분 나쁘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반박이 잘 안 돼서. 청정 지역이신가요, 그래요. 혹시? 손도 안 잡죠. 아니, 제가 손 안 잡는 거 보셨습니까? 저 잘 잡습니다. 잘 연애할 수도 있죠, 리얼님. 왜 그럼요. 그러세요? 그럼 개명을 한번 해보세요. 개명은 안 돼요. 왜냐면 제 진짜 절친한 고향 친구 네. 중에 두 친구가 개명을 했거든요. 나이 들어서. 그런데 입에 안 붙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개명하니까 저는 아직도 옛날 이름으로 그냥 불러대는데 새로 바뀐 이름이 도무지 적응이 안 돼요. 저도 창호로 살아온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지금 바꿔버리면 제 이름에 제가 스스로 적응이 안 될 것 같아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은우 이런 걸로 바꾸면 성까지 바꾸는 건 안 되는군요. 아니, 게다가 이은우. 게다가 그러면 평생 비교당하면서 살잖아요. 이은우. 일부러 지금 저 골탕 먹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오늘 사이가 벌어질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김혜리님, 개명하면 성격이 바뀐대요. 그래요?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주가 바뀌는 건가요? 그래서 뭔가 운명이 바뀌는 건지 성격도 바뀐다. 알겠습니다. 자, 리얼님 다른 아이디어 있으면 한번 제시해 주시면 그거 한번 참고해 볼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월청님의 종목입니다. 진성 THC인데요. 매수 가격 8,900원이고요. 10%입니다. 건설 중장비를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었죠. 네. 중장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미국 캐터필러는 신고가를 날리고 있는데 따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중장비 쪽 이야기뿐만이 아니죠. 미국에서는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꽤 있어도 우리 종목들이 잘 그렇지 그러게요. 못합니다. 진성 TC 얼마 전 8월 5일이었죠. 저점 7,400원 짚고 나서 지금 8,000원대 중반까지 올라와 있긴 한데 반등이 가파르지는 않습니다.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자, 과연 중장기로 길게 봤을 때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진성 TC입니다. 중장기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 갖고 계실까요? 예, 일단 건설 중장비 종목들 중에서 미국의 제일 이제 비중이 좀 높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제 말은 즉슨 이제 미국 쪽에서 실제로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된다면은 실적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고 미국에 이제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잘 가지만은 이미 이제 회사의 주가와 진성 TC와는 이제 괴리가 벌어진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에 연동된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전혀 이제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기댈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는 많이 빠졌다 하는 부분, 그리고 거의 저점은 잡은 것 같다 하는 부분을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이제 대선이 끝난 이후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이제 양쪽이 전부 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기댈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예산이 잡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이 예상이 집행이 될 거라는, 이제 뉴스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게 되려면은 일단 누가 대통령이 될지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건설 그 중장비 관련주들은 미국 대선이 끝나야지 제대로 이제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중장기 이제 전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은 뭐 이제 저점은 잡은 듯 싶으니까 지금은 좀 이제 들고 있어 보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종목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제일 큰 뭐 그 저항대는 11,000원이네요. 11,000원대를 뚫어낸다면은 그 다음에는 13,000원까지 갈 수 있겠지만, 일단 11,0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일단 좀 들고 있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이후에 오히려 이제 움직일 수 있고, 또는 또 미국 대선과 연동되어서 그 전에도 또 출발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들고 계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차 11,000원, 2차 13,000원 정도의 저항대를 인식을 하시면서 올라가면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1,000원, 14,000원대 정도 저항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이 가격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진성T 씨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네, 진성T 씨 한번 살펴봤고요. 채팅창 보면은 오늘 다시 펄었네요 라고 김일리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 아임리얼님께서는 코스피 3,000이 먼저, 되게 진지한 질문인 그래요. 줄 알고, 시장 얘기인 줄 알고 읽었는데. 코스피 3,000이 먼저 갈까요? 창호행 열천이 먼저 생길까요? 제가 이거를 확실히 네.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코스피 3,000이 먼저입니다. 아니, 솔직히 저는 뭐 3,000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당분간 제가 그래요. 의지가 없다는 말이 딱 맞아요. 딱히 의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장현님 얘기도 저는 공감이 너무 많이 됐던 게요. 맞아요. 주식한 지 꽤나 오래됐는데, 모르는 기업이 무지 많아요. 자꾸 개명해서요. 사실, 방송 준비하다가 공시들을 체크하거나, 네. 리포트를 보거나 할 때, 이건 무슨 종목이야? 너무 생소한 종목이다 싶어서 보면요. 알고 보면, 원래 잘 알고 있던 그렇죠. 종목인데 이름이 갑자기 바뀐 거죠. 그런 종목이 요즘 들어 꽤 많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만 해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돌돌님. 코스피도 올라갈 의지가 안 보이는데요. 코스피 지금 당장은 의지가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조만간 보일 겁니다. 연말로 가면서 분명히 한 번쯤 탄력 받을 거라고 저는 믿어볼게요. 맞습니다. 네. 자, 기약이 카라님. 없나. 네. 자, 다음 종목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체크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샤넬 구띠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왜요? 싸넬 구띠님이세요. 샤넬 구띠. 아니, 싸넬. 싸넬? 뭔가 싼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러네요. 싸넬이라고 싸넬 하면? 구띠. 이게 뭔지 아마 그 특정 브랜드의 조금 변형이겠죠. 네. 싸넬 구띠님의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25,500원 10% 수주로 더 큰 성장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25,500원이면 그래도 많이 반등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평단가랑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필리핀 전력 기업이랑 뭐 협력 소식도 있었고 사실 합병 이슈 의지가 좀 있었던 종목이라서 아쉽긴 하지만 원전 관련해서는 요새 긍정적인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구글에서도 SMR 좀 관심이 있다 이런 내용들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원전 이슈들 들썩이고 있고 오늘도 원전 관련된 종목들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싸넬 구띠님의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예,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이제 당장의 실적보다도 이제 앞으로의 원전 사업이 과연 어떻게 될까에 이제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체코하고 지금 뭐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 미국 쪽에서의 태클 건 부분은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체코 쪽에서는 우리나라한테 맡기고 싶은 거는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실제 시공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시공의 원전의 이제 품질도 중요하지만 시공의 어떤 그 빠르게 시공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면은 우리나라 또 이제 가격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이제 미국에서 태클을 걸더라도 그거는 뭐 한국에서 해결해라. 우리는 어쨌든 너네랑 일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그 태도를 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불확실성은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제 된다면은, 뭐 지난번에 보니까 뭐 이제 전주기 협력 협약식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끝까지 가겠다라고 이제 체코 쪽에서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요. 뭐 미국 쪽하고의 소송 부분 같은 것들은 어쨌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해결은 될 걸로 보여요. 우리가 뭐 수익의 일부를 띄워주든지 뭐 하더라도 해결은 될 테니까. 하지만 이제 그 해결이 어떤 방식으로 나냐에 따라 가지고 실제 두산 에너빌리티한테 떨어지는 이제 수익 부분이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뭐 그 성사됐다라는 것만 갖고도 어쩌면 주가는 또 이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뭐 엄청나게 날아갈 만한 구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뭐 그런 실망감 때문에 또 하락할 만한 구간도 아니면서 결국에는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한 19,000원에서 22,000원 정도의 박스권을 당분간 달리다가 그리고 체코에 관련해가지고 결정이 났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은 한번 또 그 위쪽으로 또 한번 또 치닫는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당분간은 좀 지금 이제 그 좀 매수가가 어찌 보면 좀 약간 좀 애매하기 때문에 싸게 잡은 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은 한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서는 한번 매도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빠질 겁니다. 아마 2만 원 밑으로. 그러면은 다시 한번 좀 잡아주고 나서 눈치 보기를 좀 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으로서는 이제 가장 뭐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고 아니다. 나는 그냥 우리나라 원전에 한번 배팅 해볼란다. 그러면 뭐 그 들고 계실 수도 뭐 있다. 하지만 그거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권하는 거는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에서 일단 한번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서 기대감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이건 거의 확실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물론 노이즈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 종목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하지만 목표가 자체가 큰 폭의 목표가 상향은 아닙니다. 21,000원 정도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내용까지 반드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채팅창 좀 보면요. 우왕 포스코님 오늘 또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 대표적인 2차 전지, 특히 양극재 종목들에 대한 종목 진단 신청이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원준도 2차 전지인데요. 오후장 들어서 2차 전지가 낙폭을 좀 줄이다 보니까 이런 진단 요청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조사토루님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그 위에 한나님께서는 네.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지금 단기간에 네. 정말 이 한 종목 갔다 오는 동안 2차전의 종목들 이야기가 쫙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고조사토루님께서는 네. 이전에 사실 매매를 하셨다가 새로 들어가신 평균 단가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한나님 물타기에서 내려왔어요. 네. 너무 오래 기다려서 힘들다. 이런 이야기, 종목에 얽힌 각기 사연들도 참 다양합니다. 자, 남정현님 글로비스 왜 자꾸 오르나? 글로비스. 오늘 글로비스나 아까 돌아다녔던 모비스. 그쵸. 이 현재 주가 상태가 굉장히 좋던데 후반까지도 탄력을 붙여가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레키즈 주제 한번 더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3위까지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세계 식량의 날 특집입니다. 식량 안보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3위는요? 3위는 어딜까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입니다. 아이, 중국이랑 일본한테 다 져버렸네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그런데 순위 보십시오. 일본은 와. 6위입니다. 일본은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아까 전에 우와. 저희 채팅창에서도 제가 이 주제를 공개하자마자 일본이 1등이 아닐까라는 네? 얘기를 올려주시긴 했었는데 아시아권에서 1등입니다. 그러게 6위라는 거 보니까 진짜 대한민국, 중국에 비해서 확연히 높은 수치네요. 맞아요. 79.5점으로 확실히 80점에 가까운 수치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 자료라고 했잖아요. 네. 2024년 자료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좀 사료 관련된 종목이나 축산 관련된 종목들이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좀 급등을 하잖아요. 이거 조사 좀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약간 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때 기준으로는 22년 자료 기준으로는 이렇게 나왔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1위와 2위 후보는 딱 두 나라 나왔군요. 네. 핀란드와 프랑스의 대결. 유럽이 정말 대단합니다. 서유럽이냐 북유럽이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거 하면은 거의 북유럽이 가져오긴 하던데. 거는 다 북유럽이야. 그러니까 네. 그럼 결과는 이따가 마치기 전에 한번 그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 진단 계속 이어가 볼 텐데 어떤 종목 가볼까요? 자, 요거 가보겠습니다. 유튜브 햇살님의 종목인데요. 이거 어제부터인가요? 종목 진단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요거 요즘 들어서 탄력을 상당히 붙여가는 종목이죠. 49,600원에 갖고 계시고요. 비중이 10%입니다. 오래 보유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43,000원입니다. 49,000원대 주가까지는 아직 꽤나 멀어 보입니다. 얼마 전에 3만 원도 위태위태한 구간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발빠르게 올라왔음에도 아직 매수가까지는 거리감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래 보유하다 보면 이수페타시스의 이 매수가 정도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을 정도인 건지 앞으로의 흐름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거의 5만 원 가까이 평균 단가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수페타시스는 물론 이제 종목 내용으로만 보면은 이제 반도체 부품 종목들 중에서 이제 상당히 좀 이제 견조하고 또 실적도 나쁘지 않을 종목으로 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주가가 움직이는 이제 그 동력 자체가 이수페타시스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와 연동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래 들고 있으면 결국 좀 질문이 오래 들고 있으면 괜찮을까요? 라는 말은 엔비디아가 더 갈까요? 안 갈까요? 이제 결국 이거 물어보신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를 보시면은 엔비디아 주가는 지금 신고가 부분까지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과연 신고가를 또 낼 수 있을까? 물론 이제 그 블랙웰 부분에 어떤 이제 성장성 부분은 뭐 그 젠순왕 씨가 얘기하듯이 뭐 엄청날 걸로 지금 뭐 예상들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이전에 이제 엔비디아는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뭐 그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괜찮다 할지라도 내년도 이제 상반기부터의 어떤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이제는 이번 4분기 때 피크를 찍을 거라는 이런 이제 컨센이 시장에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엔비디아가 과연 신고가를 다시 낼까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뭐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힘들다. 그럼 좀 이제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못 내고 이 부분에서 주춤거리다가, 오늘 뭐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지만 주춤거리다가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수페타시스는 또 하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의 주가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거기 연동된다고 본다면은 지금은 너무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 다행히 이제 오늘에 빠졌다가 다시 그 양봉 나오는 걸 보면 회복력이 있고, 회복력이 있다는 얘기는 반도체 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상당히 좀 유력한 종목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들고 있을 수 있고, 가준다면은 위로 간다면은 일단 뭐 이제 그 한 49,000원 뭐 본전가까지는 갈 것 같아요. 본전가까지 올라오면은 일단 매도를 하시되, 단지 지금은 아래쪽에 마지노선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5일선이 깨진다면은, 지금 5일선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5일선이 깨진다면은 이 종목은 일단 빠져나와야 된다. 5일선이 깨졌다는 소리는 뭔가 좀 이제 엔비디아가 뭔가 좀 안 좋다라는 얘기랑 똑같을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5일선 마지노선으로 하시고,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은 49,000원 목표가로 하셔가지고 거기서 일단 매도할 생각하시고 지금 두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의 경우에는 5일선에 주목하셔서 잘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이네요. 윗방향으로 49,000원 정도까지가 딱 열려 있다고 하시니까 일단 그 정도에서 챙겨보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이수페타시스 살펴드렸습니다. 네, 살펴봤고요. 이제 채팅창 한번 보고 올게요. 알테오젠 오늘도 올라서네요. 와, 돌아섰어요? 정말 알테오젠은 언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몇 배를 올리는 겁니까? 저 도대체? 지금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 네.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란 게 왜요? 왜 다 파란불이죠? 그러네. 아니, 알테오젠만 혼자 빨간색입니다. 와, 이건 와. 정말 시총
1등 자리 내가 1등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 와. 같아요. 자, 그리고 저평가 운영주 매수님, 모비스, 글로비스 오르면 이유가 있잖아요. 점점점. 그리고 김금열님께서도 마찬가지 그 얘기해 주셨는데 현대차는 안 오르는데. 현대차는 안 오르는데 왜 글로비스, 네. 모비스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지 이야기도 남겨주십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네. 여기 보니까 안장군님 오셨는데요. 내 주식 살리도 하면서 울고 계시거든요. 장군님, 혹시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걸 저희가 좀 도움 드려야 될 것 같긴 그러게요. 한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약간 좀 네. 불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종목 진단 요청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부 저희가 시작하고 나서 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상담이 참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렇죠. 고조 사토루님의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고요. 이 평단가가 18만 5천 원 15%라고 하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셨더니 고조 사토루님께서 바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들어가셨다고. 그 네. 전에 이미 한번 크게 좀 손실을 보시고 최근에 들어가신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15% 비중 들고 계십니다. 너무 쉽게 떨어져서 아쉽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LG엔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빠지고 바이오존은 어제 잘 갔고 오늘은 2차 전지가 갈만한데 했는데 오늘도 좀 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현재 주가 16만 9천 원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시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에코프로 BM 뿐만 아니라 전기차,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코스닥이 올라가면은 2차 전지도 올라간다. 그리고 코스닥이 빠지면 2차 전지도 빠진다. 그런데 코스닥이 움직이는 폭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코스닥이 요즘에 보면은 오늘도 이제 뭐 코스피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타면서 2차 전지 쪽의 수급이 또 악화되면서 이제 밑으로 이제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내에서의 이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요 세 섹터가 계속 이제 어떤 이제 제한된 자금 내에서 자금이 왔다 갔다 요즘에 이러고 있죠. 일종의 이제 수건 돌리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어제는 이제 반도체가 좋으면서 그리고 테슬라가 빠지면서 2차 전지들이 어제 이제 약간의 투매성으로 이제 빠져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2차 전지 투자를 지금은 이제 두 가지 종류의 투자를 하셔야 돼요, 스타일을. 첫 번째는 이제 상당히 이제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시장 보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이 미국 시장이 상당히 또 이제 고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려 버리게 되면 2차 전지가 또 이제 가장 먼저 흔들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빠지면 사고 살짝 오르면 또 팔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스타일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년에는 2차 전지 괜찮아진다고 하더라. 지금 대부분의 이제 리포트들이 보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2차 전지 쪽이 괜찮아질 걸로들 다들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내년도 하반기쯤 되면은 이제 전기차 업황 자체가 좀 살아날 걸로 지금 보고 있고 에코프로 BM과 관련해서도 내년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뭐 한 8배, 9배 정도 성장할 걸로들 지금 리포트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흔들리든 말든 그냥 들고 가야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둘 중에 어떤 걸 택하시든지 뭐 이제 상관은 없고요. 지금은 어쨌든 이제 그 저점, 중기적으로 봤을 때 저점 부근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 근데 여기서 추매를 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추가 매매는 왜냐하면 이제 지금 2차 전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은 종목 장세가 아니에요. 지금은 시장에 연동돼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종목들의 흐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빠진다고 무조건 뭐 추매해서 또 가지고 있고 이럴 시기는 아니라고 이제 봐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정도 15% 정도의 어떤 저기라면은 15%도 그렇게 적은 건 아니에요. 그 정도의 비중만 가지시고 일단 가지고 계셔 보시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뭐 올라가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본전가에서 한 5% 정도 줄이셔야 돼요, 오히려. 근데 이제 중기적으로 본다, 나는 좀 들고 있을란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내년까지 본다면은 난 내년 하반기까지 보겠다 그러면은
30만 원 정도 목표가 드릴 수 있고 약간 좀 뭐 중간 정도의 목표가에서 좀 타협을 해본다면은 22만 원이 지금 1차 저항대이기 때문에 내년 한 상반기 정도 되면 22만 원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2만 원과 30만 원 두 개를 1차, 2차 목표가로 하시고 비중은 지금은 더 넣지는 말자.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그 시장 대응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다면은 오히려 121선 부분 올라오면은 매도하시는 게 요게 이제 단기 대응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추가 매수 관점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지금 약간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2차 전지 자체를 마냥 나쁘게 볼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아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고 120일 이평선이 이탈되는지 그 여부가 딱 단기 그 목표가라고 하고요. 좀 중장기로 보신다면 22만 원, 내년 하반기까지 보신다면 30만 원까지도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채팅창 좀 볼까요? 김근별님께서 엊그제 지인과 글로비스 얘기를 나누셨대요. 주식 사야 될까 이 얘기를 했는데 안 샀고요. 그런데 올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은 놓치셨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축하드려요. 와, 마음 씀씀이 이렇게 쓰시면 분명히 갖고 계신 종목에서 수익 보실 겁니다. 이 마음 곱게 써야지 사람이 또 성공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얘기가 나온 게 9월 27일부터 쭉 빠지기만 하다가 10월 달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이렇게 7%가 오르다 보니까 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리얼님께서 우리 안장군님 이야기를 대신 전해주셨던 것 같은데 전사하셨다 하래요? 내 주식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래요. 농담하신 거죠? 자, 그럼 다음 종목 진단을 또 가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졸파고 TV님의 종목입니다. 뭐 종목은 워낙에 대표적인 그러네요. 반도체 종목인데요.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매수 가격 11만 4,500원이고요. 8% 비중입니다. 오늘 개파락했다가 그나마 회복이 나오는데 이건 수익 잘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눈물 표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일단 매수 가격보다는 좀 낮아요. 10만 8,200원입니다. 네. 3% 오늘도 내려가는 모습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9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가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 있는 가격이죠.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 충분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우리 졸파고태미님 고민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맞아요. 자, 전문가님,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일단은 매수가보다 조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수익 얼마나 좀 볼 수 있을지 알려주시죠. 예, 한미반도체는 이제 본딩 쪽을 하고 있고, 이제 패키징에 속하고,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하고의 이제 거래가 많은 그런 회사죠. 따라서 SK 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 때 많이 올랐고요. 그거를 따라가면서 한미반도체도 많이 올랐는데, 근데 이제 이제 본딩 시장에 이제 경쟁사 진입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이스페타시스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이제 한미반도체도 엔비디아하고의 동행성이 상당히 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 어떤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도 이제 달라질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이제 탄력을 보게 되면은 요 근래에 그 올라온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급이라든가 이제 매력도 같은 것들이 상반기 때만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이제 불확실성들이 이제 커지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제 생각에는 뭐 위쪽을 그 목표가도 정해야 되겠지만은 마지노선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미반도체는 10월 2일에 저가 10만 4천 원을 마지노선으로 하시고요. 여기 깨지면 다 빠져나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이제 61선 뚫는 게 관건인데 61선을 뚫게 된다면은 13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목표가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위쪽으로 13만 원 그리고 마지노선 10만 4천 원 이렇게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위아래 가격대 라인까지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미반도체로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를 끝으로 오늘 종목 진단은 마무리해 보는 걸로 하죠. 자, 도움 말씀 주신 신기수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정말 반가우신 분 네, 한명환님께서 지금 등장하셨습니다. 야, 저희는요 이렇게 마지막에 네. 오셔도 너무나 좀 반갑게 맞이를 그럼요. 해드립니다. 끝까지 와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마칠 때쯤 돼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요. 저희가 마지막 종목을 즉흥적으로 방금 이렇게 딱 남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분을 딱 골라드리는 그쵸, 그런 그럴 때도 경우도 있죠. 있으니까요. 마지막 끝까지 레키쇼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 해야 될 게 있죠. 네. 1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식량의 날 특집입니다. 유엔에서 정했다고 네. 했죠? 식량 안보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를 보고 있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식량 안보 지수를 꼽아봤고요. 그 여러 개 나라 중에 윤재커가 직접 5개, 몇 개 대표적인 나라들을 맞습니다. 꼽아봤어요. 이 순서를 매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5위는 대한민국이었고요. 근소한 차이로 4위가 중국이었고, 그리고 일본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실제 전 세계에서 6위를 기록하게 됐는데, 오늘의 랭킹 1위와 2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1위는 실제로 전 세계 1위입니다. 1위입니다. 자, 식량 안보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1위와 2위 띄워주시죠. 어딜까요? 맨날 북유럽이야. 역시 북유럽 대단합니다. 그리고 숫자도 모두, 차이 예, 나죠. 그러게요. 83.9점이에요. 와, 핀란드가 잘 먹고 잘 사나 봐요. 그러니까요. 83.9점으로 네. 1위를 차지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 순위를 무작위로 선별을 한 게 어떠한 대륙에 좀 압도적으로 쏠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럽이었죠. 맞습니다. 그것도 그쵸? 북유럽입니다. 역시. 1위는 핀란드, 2위는 아일랜드, 3위는 노르웨이고요. 4위는 프랑스입니다. 북유럽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는 뭐 이런 순위만 매기면 다 1등이네요. 축복받은 땅이죠, 뭐. 그래요. 네. 근데 막상 가서 살면은 또 재미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도 최대한 이 대한민국 편을 들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인이니까요. 대한민국! 네. 미리 얘기하고 두드리면 안 돼요? 박자 못 맞췄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레키쇼 주제까지 다 맞춰봤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긴 한데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지수 종목들 다 힘내주길 바라면서 오늘의 레키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에 대해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